문제를 재개발 사업을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유인데 바르지 않은 것 찾으시오 할 때 이게 이거구나, 이걸 묻는구나 하고 그걸 판단할 때 그게 답이 보이지 뭐지? 이러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2번 하다가 2번 지문 하다가 한 거죠. 2번 지문 이제 다시 보면 보여요. 시장 운수 등은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재개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요게 아까 박스 속에 몇 번이었을까? 그렇지. 천재재비는 1번. 야가 2번. 그 조합 설립 뭐 3년 그게 3번. 그 다음에 국공유 등이 2번이 그게 7번.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에 둬서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지문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전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 4가지잖아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있죠. 로 할 때는 시장 운수 주택공사 등이 직접 하잖아요. 얘가 하거나 얄 정하거나. 그럴 때는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정비법 복잡하긴 해요. 그죠?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하면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 설치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정비 계량하라가 있고 나머지 3개가 있잖아요. 주로 환지나 관리처분 이쪽으로 시험 나오거든.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하겠다. 그럼 누가 하냐고.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이 조합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그럴 때 요 3가지 중에 하나로 할 때는 야들이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얻어가지고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동의 얻어서 야들이 직접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래서 이 4번 틀린 거예요. 지금 4번에 뭐 어떻게 해설을 써야 할지 몰라서 지금 막 헤매는 거죠, 지금. 뭐 쓰고는 10분에 지금 깔끔하게 그죠, 지금.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카페에 난소공 카페 있죠. 100문제 전부 모든 틀린 지문 해설을 달아가지고 올릴게요. 파일로. 등업 이런 거 안 받아, 그거 5개 글 안 올려도 회원 가입만 하면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너무 이렇게 목숨 걸지 말아라. 없어 보이잖아요. 자, 5번. 자, 5번 보세요. 5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하는 시기 알아야 되잖아요. 조합이 할 때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재개발을 말이에요. 조합 안 하고 사업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언제 선정해요? 그럼 얘들이 사업 수행 인가까지 받아야지. 그리고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번에 요거잖아요. 요거.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바르지 못한 거 돼가지고 아까 오른쪽에 요약지 박스 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그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보세요.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의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운수 등 시행에 동의를 할 때, 자, 국가 땅 또는 LH공사 등이 가진 땅을 다 합쳐서 얼마가 2분의 1 이상이다. 2분의 1 이상이 국가 등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반수 소유자들이 와서 시장운수 등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핵심 정리해가지고 아까 요약지 박스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 선수만 딱 뽑아가지고 기억은 천재집이니까 4개를 딱 앉혀놓은 거예요. 읽어보고 한 장 넘어가면 54번에 조합추진위원회 틀린 것은 일단 여기는 5명이잖아요. 7명이 아니고 1번 틀렸잖아요. 일단 2번 보세요. 추진위원회 구성한 경우에 이 문장을 외워야 돼요. 시장 운수 등에 뭘 받아라?
승인. 자, 여기 추진위원회 어디 갔어? 승인. 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 떨어지고 만들어졌죠.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 인가. 4번 추진위원회는 위원회 대표하는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도 이사는 없어요? 이사 안 둬도 돼요? 그렇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 두는 거지 이사 안 둬도 돼요? 그 다음에 55번에 문장을 보면서 바로 채워줘야 됩니다. 볼게요. 점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자 단지가 아닌 지역 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딱 뜨면 손가락 4개를 펼쳐. 4개 펼쳐서 맨 처음 나오는 박스 가로가 4분의 3 또 하나 꺾어 3분의 2 그러면 딱 돼요. 별거 아니네. 이런 무식한 방법이 있다는 걸. 그죠? 원시적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풀리기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둘째,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 만들 때 1, 2, 3, 4 아니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답 4번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56번에 조합원 임기 관련된 건데 한번 볼게요. 옳은 거예요. 재건축이네요. 재건축 1.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된다.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 대표. 오케이. 답은 마 쉽네. 검거 이상의 행위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 임원 될 수 있나요? 자,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 임원 될 수 있나요? 선고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 했죠? 청소년 범죄 등이고 뭐 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 선고 유예 기간이 있는 사람은 조합장 될 수 있어 없어요? 선고 유예는 무죄요 유죄요? 그것조차 확신이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유죄요 무죄요? 집행유예는 얘기했잖아요. 징역 2년. 오케이? 이재용 씨 같은 사람 있죠? 선처해줘야 되잖아. 소년 가장 아닙니까?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다 했잖아요. 막노동에서 자살했지. 자기 이혼했지. 여동생, 둘째 여동생 또 이혼했지. 소년 가장이라니까 이재용 씨. 그러니까 판사가 보고 짠하네. 그래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한 거, 3년 한 거 아니요?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잖아요. 홀어머니 모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 둘이 있는데 홀아버지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래 사니까 짠해가지고 징역 2년. 왜 반응들이 왜 이러세요? 보통 정상이면 진짜 선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보통 집안에 사람이면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고 자기 혼자 살고 애 둘이 키우고 아빠가 그다음에 여동생 하나는 죽어버렸고 하나는 또 이혼해가지고 비빌거리고 봐줘야 되네. 근데 걔는 왜 분위기 이렇지? 징역 2년에 판사가 집행유예 3년 했지요. 유죄예요 유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선고를 유예했다는 얘기는 선고 자체가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관계없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된다는 사람들은 땅과 헷갈린 거라니까. 또 주택법하고 여러분 뭔 죄가 있겠어요?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 상속으로 양수한 자 조합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구공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있죠? 경쟁률 뭐 5대1 뭐 코딱지 10대1 뭐 몇 개월간 2개월 가면 거리량이 뭐 30, 거리량이 아니거든. 공급 물량이 30% 감소돼서, 그러죠?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조합원 자기 양도하고서 못 하잖아. 재건축은 언제부터?
재개발은? 그것은 어떻게 대충 할까가 아니라 다부지게 놔야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묶였죠? 재건축은 어디 가서 이놈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안 된다고. 재개발은 원래 금지 안 했어. 안 한다 하도 그러니까 요새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안 되는 거야. 상속받는 거다. 되죠?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로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보상해버립니다.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요새 이제 손실보상 청산 막 같이 막 쓰는데, 그 다음 57번에 사업 시행계획 틀린 것 뭐 쭉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게 이제 5번의 시장운수 등은 사업 시행 인가하거나 직접 시행계획 작성할 때 관계서류 4번을 14일 이상 일반 열람케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야가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담할 때 14일이죠. 야가 30일이죠. 그 다음 14, 30 한 기억나죠? 야가 이거 14일. 14일생 열람시키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만들었잖아요. 이거 인가 신청 전에 복사본을 보내줘가지고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하자 관리처분계획 3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이건 30일. 사업 시행계획에서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담하고 이렇게 됩니다. 58번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 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 여기 있잖아요. 여기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누가? 시행자가. 그러죠. 인가를 시장운수에 받잖아요.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러죠? 그리고 대통령이 저는 경미한 변경이야 그냥 인가 안 받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에, 자, 내용은 그래도 외워놔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갈까요? 분양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그게 그렇지.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마감일은 원고 마감이니까 만료되는 날 기준의 설계가 나와요. 그 다음은 뭘? 누가 분양 받을 사람이냐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부터 해야 되는데 주산액 다 띄어먹고 빽다구만 들고 다녀요. 누가 분양 받을 사람이냐고. 그러죠? 얘가 나중에 분양받을 예정대지 건축물이 뭐라고? 추산액,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이 어떤 건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죠? 이 가격은 언제 기준? 야, 정말 30만 명이 접수했다는 거 알죠? 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나 뒷골땡기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 강의 경력이 26만 명 경험해봤거든. 내가 26만 몇천 명 거의 경험해봐서 30만 명 돌파한 건 제 강의 인생 처음이에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뭐 박사 논문 써야 되잖아요. 사회적 현장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문제가 있길래 공인중개사 시장으로 다 들어오는지에 대한 연구 고찰.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언제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3월 1일이면 이날 감정평가 2인 이상 평가한 금액 평균당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관리처분계획 보면 나중에 분양받을 것에 대한 추산액,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가격, 이 가격은 언제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3월 1일 날 이렇게. 그리고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이거구나. 이게 이렇게. 여기 자,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급하면 마감일도 좋아. 일단 그게 야가 아니라는 거 말하면 되니까. 그 다음은 전체 비용이 얼마쯤 들지, 그죠? 그 다음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분담 규모, 분담 시기. 그 다음에 소유자 외에 저당권 등기부상 권리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입자는 등기 안 했잖아. 그죠? 손실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세입자들에 관한 거. 그 세입자들, 저당권자 등등. 이거 암기해야 된다니까요. 58번에 옳은 것 1번, 2번 중요하다고 100번은 예습한 것 같은데 58번 1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또 재건축은 정비법령보다 전체 동의 얻으면 전원 동의 얻은 대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건축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같이 전부 동의하면 오케이 하면 전부 동의한 대로 할 수 있다. 3번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물 허가 얻어가지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라도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는. 4번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사용 못해요? 원래 사용 수익 못하죠?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졌죠? 철거 들어가 이때부터 사용 수익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거 보고 해야 하는 것도 힘드네. 그런데 사업 시행자 동의 얻으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5번 시장문수 등은 사업 시행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줍니다. 이거잖아요. 아까 14일 이상 열람시키라고. 인가 신청 들어가면 며칠 내 3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하라고. 숱한 나날이 나옵니다. 진짜. 그 다음 페이지에 핵심 정리 있지요. 그 원래 이제 정상적인 그 좀 열정이 있고 30만 명 중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벌써 줄이 쫙쫙쫙 저처럼 이렇게 중요한 거 줄 쳐서 동그라미 다 돼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원 거 넣고도 혹시 틀린 게 있나 싶어서 다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고 했는데 여러분 책이 뽀얗하니 뭐 너 지금 줄 치니 어떻게? 지금이라도 지금은 네가 대신 다 총대 매는 거다. 네가 대속한다라는 말 쓰는 거야.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지 네가. 그래서 이 분양 신청은 꼭 줄 쳐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 다 들어갔다니까 이거요. 부탁해요. 59번 관리처분기 기준 틀린 것 1번 틀렸어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두 놈 이상의 1주택을 공유했다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수만큼 공급하나? 하나만 줘야 되잖아요. 또 한 놈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여러 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어디? 한번 뜨듬 한번 얘기라도 해봐요. 과밀억제권역 이 아닌 구역에서 그러죠. 거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저 지방에서는 재건축할 때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나 국가 등에 줄 때도 여행. 근데 과밀억제가 저 지방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재건축할 때 몇 개까지? 3개까지. 투기과열지구 등은 하나. 그리고 자기 전용 면적 가진 범위, 가진 가격 범위 안에서 60 이하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그 60 이하로 하나 더 받으면 몇 년간 못 팔고 3년간. 그 60번 문제가 60번 문제 중국인가 이전고시인데 요새 제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왜 넣냐면은 정작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도 하지만 요새 의외로 한두 문제를 저 변방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동네 어디 가서 이 동네 쪽에 잘 안 보는 내가 바둑알 싫고 내 동그라미 시준 거 있잖아요. 중국인가 중국 검사 받고 동그라미 청량이 먼저 분할이 먼저 통지해가지고 청량해서 토지 분할하고 그죠? 그럼 니꺼 하고 고시하고 다음날 내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1번 60번에 답은 이놈 답은 5번이요. 일단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문장을 외우라는 얘기야.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한 때에는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 절차 따라 자 시장문수 등에게 뭘 받고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빈번하게 낼 때 100% 틀려버려. 말도 안 되는 게 내는데 시장문수가 등이 사업 시행자일 때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준공인가권자가 시장문수 등이에요. 그럼 시장문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 시장문수 등의 준공인가 다 받는다. 그러면서 2번도
LH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이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중공기가 처리했잖아요. 그럼 중공기가 봐서 본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직접 시장군에 통보하는데 이때 뭐라고 낸줄 아세요? 자체적으로 중공기가 처리했더라도 시장군수에 별도로 중공기가 받아야 한다고 낸 적도 있다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잖아요. LH공사는.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효율적인 중공검사 위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기관 등등에다가 실시를 의뢰할 수도 있고 4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 이전하고자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의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자 시장군수 등 찾아가가지고 뭐까지 하라고 보고해줘야 돼요. 분양하고 난 다음에 분양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5번 위사의 경우에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대지건축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고시를 다음날. 자 4번 지문에 사업 시행자는 쫙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군수 등 야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핵심 정리도 봐놓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줄 쳐져가지고 이런 책 팔았다고. 왜 줄 친 헌책을 팔았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줄친 헌책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의 알바 썼을 때 그 알바들이 줄친 거다. 그래서 지금은 36페이지. 그래도 여러분 주택법이 제일 쉽잖아요. 한숨을 쉬는데 나 들으면 뭐라 할까 싶어서 소리도 못 내고 예, 저 3개만 맞히세요. 이거 3개는 무조건 맞춰요. 나머지 3개가 문제지 3개는 맞출 수 있고 3개 틀리자 속이 편안해져. 소화도 잘 되고. 이거 개발법 정비법 미친듯이 해준 날이 있는데 토요일날 그죠? 그래도 주택법에서는 5개 맞히자 가능하거든요. 주택법은 가능해요. 자 1번 용어 79번 용어 틀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저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85 이하죠. 그 다음에 수도권이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읍면은 얼마까지? 100. 5번. 에이, 자, 여기서 우리 또 가봅니다. 워낙 중요한 거. 설마 이거 잊어먹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이건 몇 세대 미만으로 지어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형이죠. 관리형 생활주택, 농림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게 지어야 되죠. 85도 크면 안 돼. 그 다음 종류 몇 가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원룸형 주택에서 2가지 포인트.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50 이하로 하고 면적 얼마 이상이면 2개 공간 30 이상이면 오케이? 네, 오케이. 야는 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80번 영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외우고 있죠. 이거 별개의 단지로 보자 할 때 도로 지나갈 때 일반 도로는 폭이 21,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도. 그거는 꼭 와기가 있어야 돼 진짜. 1번 폭 8m 일반 도로로 분류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다. 폭 얼마 이상이어야? 20m. 옳은 거니까. 그 다음에 공구라고 하는 거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원래는 전체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공구 300, B 공구 300, C 공구 300 이렇게 돼야 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있게 없게 지어야 된다. 전체 호수에 얼마 넘지 않고 3분의 1. 그 다음 4번 6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면 안 되지. 야는 300세대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공공택지로 조성한 땅을 공급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공급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거식구 아니면 저는 뭐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이죠, 조합.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했다. 공공택지 아니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3택지 1공장 추첨. 원래는 경쟁입찰. 3택지 1공장은 추첨. 그죠? 그 공공택지 추첨이지. 오케이. 이 공공택지 분양받아서 아파트 지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거 알죠? 분양가격 제한받잖아요. 야하고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했을 때. 그게 이제 12개월, 3개월, 2개월 할 때 그거. 81번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등록 옳은 거. 자, 또 한번 봅니다. 등록업자라 하는 것은 연간 단독은 얼마 이상? 20, 공동 20, 대지 1만 이상 하려면 누구 찾아가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에 가서 자본금이 얼마? 개인은 이거 기술자 한 놈, 사무실은 적당하게 그러죠? 그리고 야들은 결격 안 받아준다.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똑같아요. 하나만 추가.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놈은 그 등록을 하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여야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영업정지냐 등록 말소냐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기친 놈 정비를 등록할 때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 등을 한 자. 그러죠?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LH공사가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따로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고용자 등이 소유자가 등록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 있지요. 따로 또 등록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공익법인도 등록 안 해도 되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81번에 1번 연간 단독주택 30호가 아니죠? 20. 왜 30을 넣은지 혹시 아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3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거 서로 바꿔버린다니까요. 20. 그 다음에 1만 이상일 때 장관 등록. 2번 등록 말소되고 2년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어요. 2년입니다. 3번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야네 야. 4번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 주택 건설하는 사업 시행할 때 또 국토교통부 등록해야 돼요. 이제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5번도 LH공사가 뭘 등록을 해요. 등록하기를. 자, 82번 주택조합. 자, 칠판 또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주택조합의 종류 몇 가지? 같은 지역에 주소돼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 만드는 게 지역주택조합. 국가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 이 두 놈은 조합원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죠.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조합은 집을 지을 땅 80% 이상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가야 되죠. 그럼 들어가야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 조합은 확보하고 자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고 이 요건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관계없어요. 리모델이 뭐 그거 있잖아요. 15년 지난 거.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할 때 설립한다고 인가 받는 거죠. 누구 찾아가서 괜찮아요. 아무나 얘기하세요. 하도 내가 아무나 얘기하면 자를 거 다 자르고 띄어가지고 밥상에 올릴 테니까 자 아무 비스무리하게 뭐 성시라도 한 놈에 누구 시 뭐 시라도 해 시. 예. 그래서 시장, 구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신고만 하면 돼요. 여기서 살짝
인가받은 조합을 변경 해산할 때도 똑같고 신고한 조합을 변경 해산할 때도 똑같이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직장 두 놈은 언제부터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못하게 할까? 네? 그럼 자, 이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죠? 그리고 몇 년 내 집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손대면 툭 하고 그냥 얘기 아무것도 비슷한 데 잘라줄 테니까 몇 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자,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하라. 아휴. 근데 2년 3년 이게 하도 많아서 그러죠. 그래서 뭘 확신이 없는 거 얘기해도 뭔가 또 훅 할 것 같고 제 양반 또 확 하고 마이크 던지면 어떡하지? 뭐 이래. 자,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야는 조합 설립인가 2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하고 2년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가 안 됩니다. 이때부터. 그다음 만약에 이제 탈퇴하고 막 이러면 죽고 나가고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조합원 자격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 그날 기준. 그러고 난 다음에 변경했잖아요.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해놔라고. 그런 표현 익히 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비장에 지역 조합원 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주택? 언제부터? 무주택 기본. 언제부터? 무주택자이거나 얼마 이하 가진 세대주로서 주소가 주소 돼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간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1인에 하나여 85 이하 하나만 가진 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연습해야지. 그 다음에 직장 입주 이놈 그것도 똑같죠.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죠.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없나요? 벌떼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안 돼요. 한 사람들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땅에 묻힐 뻔했어요. 돼요. 되는데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일 때는 무주택자만,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국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해야 돼. 이 근무가 아니고 이 근무요. 리모델은 집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있는 놈이요. 몇 년 이상 묵은 거? 그럼 리모델링이 뭐요?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것. 증축은 몇 년 지나면? 15년. 언제부터? 사용검사 또는 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돼 공동주택만 하는 거죠? 당연하지. 공동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얼마까지? 30%까지 늘어나는데 전용면적 덜 받고 세대수 늘릴 수 있다. 세대수 증가.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리는 방법 위로 가는 위로. 3계층까지. 14층 이하 아파트는 2계층까지. 아까 여러분들이 먹을 거 안 갖다 줬으면 배고파 쓰러졌을 거예요. 자, 82번 한번 볼게요. 옳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깔고 하는 거요. 다 깔고 또 답다 오픈하고 하는 거예요. 1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해산할 때는 시군구 인가받고 신고하고, 그렇지. 설립할 때부터 신고하니까 해산할 때도 신고하고. 2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세대수 포함하여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한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이런 얘기인데 여기까지 했는데 조합원 모집할 때 300세대 짓기로 했으면 조합원은 150명 이상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0명 50%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100세대가 임대주택용이면 뺀 200세대 50%라고. 임대주택용으로 지은 것은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80% 이상 사용권 확보 필요 없잖아요. 4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맞죠? 언제부터? 진짜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허리 한번 딱 어깨 한번 피고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네, 자 혼자 뻘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5번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러죠? 딱 5번이야. 5번이면 못 봐, 여러분들.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만나지. 아니요, 목동 이마트 가끔 오면서 뭐 사오라고 하거든요. 오는 김에. 목동 이마트가 우리 동네보다 훨 크거든요. 그래서 별별 게 다 있어요. 가면요, 진짜 갈 때마다 한두 사람 꼭 만납니다. 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10년 했잖아, 10년. 그러니까 연인으로 하면, 등록하는 데면서 보통 한 1년에 4, 500명 스쳐가거든요. 10년이면 4, 5천 명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안 가려고 신세계 영등포 센트럴인지 뭔지 있잖아요. 거기 이마트 가거든요. 거기 또 만나요. 그 옆에 홈플러스 가요. 거기 또 만납니다. 그 여기 출신들이 부동산도 많아요. 물레동 일대에. 그러니까 댕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저 복일도에서 배 타고 가는데 거기서 배에서도 사람 만나가지고 오자서 가는데 얼굴 보면 모르판에 뭐라고 하냐세요? 떠드는 소리 듣고 교수님인 줄 알았대요. 목소리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그래서 말 안 하고 다닐 수도 없고, 한 번은 과천 관악산 등산하는데 그때 강남서 한 10년 강의했거든요. 하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 둘이 산에 올라갔어요. 뒤에 왔는데 앞에 사람이 자꾸 주저하고 뒤로 쳐다봐요. 나서인데 왜 그랬더니 저 혹시 강남에 공법성이 아니냐고 모자 푹 누르고 갔거든요. 등산 모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뒤에서 목소리가 1년 동안 들은 목소리라는 거예요. 말 안 할 수도 없고. 자, 저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저께 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조합 설립일 인가받고부터 안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받고부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고 교체 못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부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설립 인가받고 2년 내 사업계획.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칠판에 설명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야 지문 5개 툭툭툭 풀려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83번에 틀린 건데, 여기 지금, 여기 조합에 임원의 결격사유 있지요? 거기 우리 아는 것 플러스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 알아야 돼요.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되는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은 좀 뭔가 뻘쭘하잖아요. 언제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날 기준으로 한다. 5번도 중요합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다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조합원 모집해야 되잖아요. 조합원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한다는 건 알고 있죠? 일간신문에 광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집한다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뭐 사망으로 결혼생에서 추가 모집하고 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비장에 리모델 조합 만들잖아요. 조합 만들 때 구분 소유자 동의서 들어가야지. 동의서 들어가지 않아요? 동의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 한 동만 리모델 한다.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75%. 단지 전체 하면 동별은 과반수 전체는 75%. 그러면 2년 뒤에 리모델 허가, 얘가 웃는 이유가 있어. 사고 친 거지. 리모델 허가 신청할 때는 한 동만 하면 얼마요? 이거 3분의 2겠네? 그럼 버려야 돼, 다. 4분의 3이니까. 에이씨, 뭐 이렇게 많이 받았어. 전체 할 때는, 뭐요 또? 또 3분의 2야? 왜 이러셨어요? 참 다행이다고. 그죠? 이 공법 살아있네. 봐요. 그죠? 우리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다 잊어먹었어. 자, 보세요. 자, 3분의 2에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 과반수. 이제 정신 차렸어. 전체의. 여기서 조합 만들 때요. 자, 어디 가서 이거 색깔 좀 다른 걸로 해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닌데 이거. 다행이다. 쭉 3분의 2. 그리고 야가 리모델 허가 시군구에 가서 받아, 리모델 허가 받았잖아요. 리모델 허가.
허가받을 때 한 동만 하면 구분소유자 얼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하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죠? 전체의 75% 동의하는 거는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요. 75%가 25, 25, 25, 4분의 3이잖아요. 요새 만드는 조문들은 4분의 3 이런 말 안 써요. 일본식 용어거든요. 새로 만들면서 75%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옛날 규정들이고 이건 다 옛날 규정이고. 자, 다시 한번 오늘도 늦지 않잖아요.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다행히 쭉 3분의 2. 이 아들이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75%. 단지 전체 들어가잖아요. 그럼 동별 한 쪼가리만 버리면 된다. 그러면 과반수 50% 안 헷갈리지 뭐. 쓱 하나 버리고 온 거요. 쓱 하나. 리모델 허가. 별짓을 다 해. 쓱 버리다. 그래야 오래 기억 남지. 아니, 격조 있게 이 얘기하면 기억 안 나잖아요. 쓱 버리고 오는 거요. 이마트에서 주문하면 쓱 갖다 줘요. 죄송해요. 쓸데없는 좀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서. 근데 이거 웃어주는 데는 잘 웃어줘요. 저 우리 김포 가면요 엄청 웃어줘요. 그런 거 쓱 해도. 우리 목동 사람들은 정이 메말라서 그래. 정이 없어, 정이. 자, 84번. 혼신을 다해서 쓱 하는데도 불구하고 84번이 주택상환사채죠. 이게 지금 주택조합 있잖아요. 이거 내가 수험생이면 칠판에 했던 것처럼 여백에 종이 한 장 A4용지 가지고 A4용지 구할 수 없으면 학원에 데스크 얘기하면 복사지 하나 주거든요. 해가지고 나 이거 메모하면 할 것 같아요. 기본서 별정도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그죠? 새놈 딱 쓰고 그 다음 딱 쓰면서 이렇게 이 길을 줬으니까 한 번만 제대로 연필로 한번 딱 써보잖아요. 그럼 답이 쫙 보인다니까. 한 장으로 한번 해봐봐요. 마음 급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시간 없다고 초조하게 아니에요. 절대 바쁠수록 바늘에다가 실을 묶어서 꼬맬 수 없다. 귀에 끼어야 돼요. 그러죠? 침착하게. 그러니까 이런 건 100% 나오니까 한번 마음 잡고 한 30분 동안 싹 메모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 안 틀린단 말이에요. 주택상환사채 얘도 한번 펼쳐볼게요. 야가 발행하는 거지. 얘가 발행하는 거 맞죠? 등록업자가 발행하잖아. 또 야하고 또 누구? 의뢰청구사가. 야가 발행할 때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 잘 못하더라고. 그 희한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볼게요. 주택상환사채는 LH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누구한테 승인받나요? 그러면 바로 국토교통부 딱 나오거든. 나오는데 야한테만 그냥 가잖아요. 행안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야하고 매치되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발행계획 승인받으면 돼요. 몇 년 내 집지어 돌려준다고? 3년 내에. 그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제 특강한 게 오후에 주택법, 오전에 건축법이거든요. 요약집으로.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국토법 싹 정리했어요. 그걸 내가 카페에 동영상 올릴게요. 그러면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셔요. 또 지금쯤은 그건 짧게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다 했고 거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3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계약 체결하는 날까지가 3년 넘으면 안 돼. 얘는 기명, 무기명? 기명으로 발행합니다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 적용? 상법. 주택법이 우선, 상법이 우선. 그 다음에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받아야 되지. 그럼요. 그리고 야가 3년간 주택 건설한 실적 범위 안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이 주택상환사채 이놈은 양도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안 되지.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가거나 지방으로 발령받아 가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들어가거나 저 친구들 다 데리고요. 그럴 때만 팔 때 사채 원부를 바꾸는 거 알죠? 그리고 채권도 바꿔놓으면 대항할 수 있고 요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그러면 84번이 옳은 거니까 1번 등록사업자는 보증받은 경우만 맞아요. 2번 이거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2번 3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으로 발행하고 여기까지 맞아.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사채 원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4번 등록업자가 등록 말소되면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 상실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안 한다고? 그러죠. 보증받았으니까. 좀 얘기하니까 기억나긴 나네. 5번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보다 이러면 안 되지. 주택법에 규정한 바가 없을 때 상법 적용하니까. 85번 틀린 것.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맞죠? 이때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니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아파트 계약 체결하는 날까지 3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일까지는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당첨된 분양권 못 파잖아요. 언제부터 못 팔아요?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너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지? 그제? 네 갔다 온 사이에만 변화가 많아. 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동네 말로는 뭐라고? 당첨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우리 동네는 당첨된 날부터 언제까지?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 이게 그 개정된 거 얘기해 줬잖아요. 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얘 혼자 몰라. 일단 찾아와. 내가 해줄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맞는 거예요. 3번 보세요. 주택상환사채 상환할 때 원하면 집 대신 현금으로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5번 한번 보세요. 정확한 표현이니까.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정권으로 발행하고 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 대항할 수는 없다. 채권도 바꿔놔야 완벽하게 대항해서 집으로 달라 할 수 있다니. 86번부터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오니까 또 찬물 한 잔 먹고 마지막 시간 가요.